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차가 서버리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회사가 흔들립니다. 이때 통장에 그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생의 난이도가 완전히 갈립니다. 없으면 카드 할부를 긁고 그것도 모자라면 급하게 대출을 냅니다. 사고 하나가 빚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돈이 있으면 그냥 돈 나간 날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곧장 투자부터 시작하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하필 시장이 빠져있는 날에 주식을 팔아서 병원비를 냅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지킬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닙니다. 안 팔아도 되는 권리를 사는 돈입니다. 비상금은 얼마를 어디에 둬야 하나 투자보다 먼저 만드는 현금 방패. 오늘은 비상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몇 개월치가 적정인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언제 쓰고 어떻게 다시 채우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정의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비상금은 예상하지 못했고 꼭 필요하고 미룰 수 없는 지출에 쓰는 돈입니다. 실직,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이나 차의 고장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여행이나 명절, 자동차세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은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 자금입니다. 이 둘을 섞는 순간 비상금은 늘 비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세 칸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칸은 이번 달 생활비, 둘째 칸은 비상금, 셋째 칸은 굴리는 돈, 즉 투자금입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고 요구되는 성질도 다릅니다. 생활비는 매달 쓰는 돈, 비상금은 안 쓰고 지키는 돈, 투자금은 오래 묶어두는 돈입니다. 한 통장에 다 있으면 이 셋은 반드시 섞이고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비상금입니다. 그럼 얼마가 적정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대부분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끊겼을 때도 반드시 나가는 돈, 즉 월 필수 생활비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액. 이건 소득이 없어도 나갑니다. 반대로 외식이나 취미, 여행 같은 건 위기 때 줄일 수 있죠. 비상금은 줄일 수 없는 쪽만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 필수 생활비 곱하기 개월수, 흔히 3에서 6개월치라고 하는데 이 개월수는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소득원이 몇 개인가입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방패는 두꺼워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아주 안정적인 맞벌이라면 3개월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벌이 직장인이라면 6개월치가 기준선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라면 6에서 12개월치, 프리랜서나 자영업처럼 소득이 매달 달라진다면 9에서 12개월치를 권합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내 소득의 변동성이 개월수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월수를 늘려야 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다. 둘째, 집안의 소득원이 하나뿐이다. 셋째, 부양할 가족이 있다. 넷째, 나나 가족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취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개월수를 늘리세요. 반대로 맞벌이의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짧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필수 생활비가 200만원인 분이라면 3개월치는 600만원, 6개월치는 1200만원, 12개월치는 2400만원입니다. 처음 보면 숨이 막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건 한 번에 만드는 돈이 아니라 단계로 쌓는 돈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4단계로 쪼갭니다. 1단계는 100만원입니다. 작은 사고 대부분을 카드 할부 없이 막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 100만원이 생기는 순간 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단계는 한 달치 필수 생활비, 3단계는 3개월치,
4단계가 6개월치입니다. 중요한 건 1단계부터 그날 마음이 아니라 자동이체로 쌓는 겁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두세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둘까요? 여기서 판단 기준은 3가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즉시성입니다. 필요할 때 그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원금 보전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손실 상태이면 안 됩니다. 셋째는 분리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눈에 띄게 떨어져 있어야 않습니다. 수익률은 이 셋 다음 4번째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그건 비상금이 아니라 투자금입니다. 보관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시 입출금이나 파킹형 예금은 즉시 인출이 되고 원금이 지켜져서 비상금의 기본입니다. 짧은 만기에 예금을 여러 개로 쪼개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나만 깨면 되니까요. 증권사 CMA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지만 종류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펀드는 원금이 흔들리니 비상금이 아니고 연금이나 청약처럼 오래 묶이는 계좌는 즉시성이 없어서 비상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마다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상금이 그 한도를 넘어갈 정도로 커졌다면 회사를 나눠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킹형 상품의 높은 금리는 대부분 한도와 조건이 붙어 있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금리로 내년을 계산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은 층을 나누는 겁니다. 1층은 즉시 꺼낼 한 달치, 수시 입출금에 둡니다. 2층은 2달치, 파킹형에 둬서 약간의 이자를 받습니다. 3층은 나머지, 만기를 한 달씩 어긋나게 쪼갠 짧은 예금에 둡니다. 그러면 매달 하나씩 만기가 돌아와서 언제든 깰 수 있고 전체를 해지하는 손해도 없습니다. 즉시성을 지키면서 이자도 조금 챙기는 구조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도 짚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소득이 끊기거나 신용이 흔들릴 때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쓰는 순간 이자가 붙는 빚이 됩니다. 진짜 방패는 내 이름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현금뿐입니다. 그럼 언제 쓸까요? 3가지를 물어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인가? 정말 꼭 필요한가? 다음 달로 미룰 수 없는가? 3개 모두 그렇다면 쓰는 게 맞습니다. 비상금을 쓰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원래 역할이니까요. 대신 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채우는 것이 그 순간부터 1순위가 됩니다. 투자 납입을 잠시 줄여서라도 3에서 6개월 안에 원래 수준으로 복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반대쪽 위험도 있습니다. 비상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현금은 물가만큼 구매력이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12개월치를 넘어서는 현금은 정말 그만큼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패는 나를 지킬 만큼만 두꺼우면 됩니다. 그 이상은 무게일 뿐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금액과 개월수, 금리 이야기는 모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실제 필요한 비상금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예금자 보호 한도와 상품 조건, 금리는 시점과 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돈입니다.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월 필수 생활비, 개월수는 내 소득의 변동성이 정합니다. 보관은 즉시성, 원금 보전,
분리가 먼저고 수익률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월급날 다음날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다음 시간은 더 큰 구멍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